안녕하세요. 엄브렐라 리서치의 댄입니다. 댄의 주말 인사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19일자용, 내일자용이고요. 퀀트로 시장 읽기에 따른 어떤 주간 아이디어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업종, 중기업종 이렇게 한번 살펴를 봤는데 인덱스한 내용보다는 지금 시장에 워낙 많은 내용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관심 있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이제 매일매일 순환매나 이런 거에 아이디어에 따라서 단기 수익률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 그 부분을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간으로 일단 북미 쪽의 펀드는 또 주가가 오르니까 자금 유입이 확대가 됐어요. 참 신기하죠? 이제 US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경제 성장률 1%로 올해보다 더 낮아집니다. 성장률이 정상화되는데 희한하게 주가가 오르니까 돈이 들어옵니다. 역시 개인들의 어떤 선호도나 이런 것들은 미국 주식에 많이 모여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나스닥이 왜 올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경기를 보는 게 아니고 결국엔 성장을 보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성장에 대해서 믿지 않으면은 수익이 안 나는 겁니다. 아, 이거 지금 못 벌어. 돈 안 잡혀.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바라보는 방향성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지금은 약간 내러티브가 조금 더 숫자보다 중요해진,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요. 한국도 사실 숫자 잘 나온 업체들, 물론 1분기 이후에 오른 종목들도 많지만, 단기에 주간으로 올랐던 종목들은 결국엔 내러티브가 강한 종목들이 스토리가 내러티브 그다음 스토리 이런 것들이 강한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그럼 결국엔 시장의 동향을 잘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서유럽은 유출이 좀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서유럽 펀드 EU나 이런 쪽에는 전통적으로 제조업이나 아니면 서비스업 이쪽이 많죠. 특히 서비스업이 많은데 여기는 이제 가치주가 좀 많다고 합니다. 특성상 어떤 보수적인 성향이 좀 어느 정도 미국보다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치주 위의 서유럽보다는 성장주 위의 미국 시장을 선호한다. 결국엔 똑같이 EPS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면 나는 성장에 베팅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트렌드라고 좀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 보다는 이제 내러티브가 좀 더 중요하다는 거. 다만 이제 한국 대만으로는 유입폭이 좀 축소가 됐어요. 숫자를 좀 보면 한국, 그다음에 대만 이렇게 보면 네, 한국은 순유출로 전환을 했죠. 전환을 했고, 근데 들어오다 말다를 많이 했습니다. 연초부터. 이것도 이제 대만도 지수의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하셔야겠죠. 그래서 시총 상위주보다는 개별 종목군으로 매수 확산 가능성인데, 이게 이제 지난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다른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던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단기업종으로는 항공주가 있는데 뭐 제 유튜브를 오랫동안 보셨다면 작년 재작년에 좋았던 게 이제 화물이죠. 화물이 좋았던 건데 화물은 당연히 기고가 높고 화물보다는 아무래도 LCC 쪽이 좀 더 괜찮겠죠. 물론 여기가 시총이 크고 이제 외화 부채가 많다. 이러면은 부채 감소 효과가 워낙 강세로 되면서 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광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수급이 빈집이고 반도체 위에는 특별한 아이디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유가 하향 안정화된 상황, 1분기 실적 호조기 때문에 2분기에 QOQ로 조금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사실 이 주가 빠진 이유가 비수기라서 빠진 거죠. 네, 5월, 6월이 비수기다, 방학 전 비수기다 이러면서 이제 빠뜨린 건데 실적이 나왔는데 빠지는 희한한 현상이 있었어요. 리오프닝 대규 수요 이런 것들은 이미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센티멘트의 변화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행주나 이런 것들 한번 오랜만에 좀 그려봤거든요. 일단 코스피 대형주 원달러 쪽에 이제 영향이 있는 원달러 환율 이렇게 꺾이면서 워낙 강세로 가는 부분이고, 이제 요거를 선반영해서 먼저 올랐죠, 대형주가. 항공주랑 여행주를 좀 살펴보면 좀 갭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오프닝 수요보다는 그냥 실적과 워낙 강세의 수혜, 여행주도 사실 워낙 강세의 수혜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여행주보다는 일단 항공주가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중에서 좀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한항공과 FSC 일부 차이인데, 이제 대한항공이 아웃퍼포하다가 이제 LCC들한테 밀리는 그런 모습이고, LCC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인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이제 저희가 실적에 나온 게 보통 4월 중순 정도죠. 네, 여기서부터 세론 나와서 이렇게 빠졌다가 지금 보면은 사모펀드가 미친듯이 실적 알고 샀다가 연초에 다 팔았어요. 올라오자마자. 많이 산 것도 아니에요. 네, 외국인만 지금 방향성에 투자를 하고 있고, 투시는 급격하게 이렇게 같이 팔았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는 느낌. 그러니까 EQ 실적까지 아웃퍼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 근데 뭐 이게 일주일이 지속될지 2주일이 지속될지는 뭐 원화가 급격하게 튄다든지, 뭐 유가가 튄다든지, 뭐 이런 악재들, 네, 매크로 이슈들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기감종 관심 업종은 이제 최근에 제가 이오테크닉스랑 레이저셀 업체를 좀 방문했는데 계속 좀 스터디 중이고, 아마 업데이트를 하면은 이제 주가 곱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AI에서 파생된 반도체 패키징이라는 얘기, 반도체 패키징 중에 좀 괄목하게 좀 봐야 되는 게 이제 TSMC랑 인텔입니다. 특히 TSMC 같은 경우에는 애플 AI 칩 후공정을 위해서 전용 팹을 설립을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텔도 패키징 공장 신규 투자를 진행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애플하고 인텔은 후공정 투자를 방향으로 고난이도 패키징 기술 수요를 지금 증가시키는 주체 두 개 중에 둘을 좀 자세히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신규 공장에 이제 3D 패키징 라인, 그러니까 후공정을 특화한 생산 라인을 해달라. 이 얘기는 전공정이 이제 미세화되면서 이제 아이패드 쓰니까 글씨가 악필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글씨 잘 씁니다. 참고로 그 3D 패키징 라인, 결국 후공정에서의 승부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칩넷 뭐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양한 칩들을 이제 한꺼번에 패키징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면 뭐 저가형 패키지, 고가형 칩들을 예전에는 그냥 라인별로 찍어냈다면, 그걸 한 라인에서 좀 하이엔드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이제 저가형 칩도 섞어서 이제 기술 단가를 낮추는 그런 기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 얘기가 전공정에서 미세공정 전환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3D 적층, 인터포저, 뭐 칩넷, 인터포저 연결하는 거, 후공정 기술로 반도체 성능 향상을 원하는 분위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장에서는 이제 HBM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무래도 SK 하이닉스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근데 요것도 있지만 후공정 업체들도 움직이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칩넷 방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TSMC가 패브릭 얼라이언스를 발표를 했고, 패키징 기술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삼성전자도 어드밴스드 패키징 전담팀, 어드밴스드 패키지 그룹인가 APG인가를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23년에 조직을 했다는 거는 결국엔 이쪽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얘기죠. 조직 개편 내용은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뭐 바텀아웃이니 아니네 뭐 이렇게 논란이 있는 것보다는 이쪽으로의 변화에 익스포저가 있는 애들,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 지난주에 프로텍 같은 경우 움직였고, 코세스도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수익률 상위 종목군에 보면은 코세스, 프로텍, 다 이런 쪽이죠. 네. TSE, TLB, 다 이런 쪽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쪽으로 저희가 계속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PSK 홀딩수도 있네요. 이쪽으로 계속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연말 전까지 이제 뭐 본딩으로 관심이 있던 뭐 한미 반도체, 뭐 다이싱, 이오테크닉스, 리플로우는 STI 뭐 이런 업체들, 그 다음에 뭐 레이저셀 같은 PCB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뭐 대덕손자랑 TLB 이런 것들로 이제 아이디어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니까 반도체의 바텀아웃의 수요의 일부분인 HBM과 이 인공지능으로 탄생한 고성능 칩에 대한 후공정 패키징의 어떤 변화는 좀 저희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거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투자하고 바이앤홀드 전략도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이런 쪽의 아이디어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익률 상위 종목군 보시면 뭐 의료기기, 뭐 반도체, LCC, 조선
조선 반도체, 의료기 이 세 개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메인 키워드예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 익스포저를 일단 가져가시는 게 평소에 좋게 보셨던 종목들을 가져가시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SCC도 신규로 나왔지만 아까 말씀드린 매크로 환경의 변화를 좀 잘 보자라는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컨트롤 시장이 뭐 이번 주는 뭐 이렇게 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코스피 3개월 고점 대비 거의 신고가. 그다음에 코스닥도 이거지만 이제 마이너스 거의 6, 7%에서 이제 2차전지 위주로 올라왔고 2차전지가 바로 지난주에 상호펀드 차익 실이 나왔죠. 실시간으로 채널에 올려드렸고 그래서 이제 코스닥의 성과가 나스닥 대비해서 계속 이제 하향 추세. 여기 이렇게 내려가면 나스닥의 성과가 이제 부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의 상승 탄력이 어느 정도 둔화된다는 얘기고 연초 대비 수익률에서 좀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은 필라델피아, 나스닥, 코스닥, 대만, 코스피 다 뭐가 중심이죠? IT가 중심이죠. 그러니까 이제 IT 난 수요에 대해서 난 잘 모르겠어. 안 믿어. 지금 사야 돼? 뭐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일단은 작년에 거의 작년 하반기 때 완전 작살났던 수익 연초 지수 이 지수들이 거의 30%씩 올랐다는 거. 그럼 포트폴리오는 거의 곱하기 2배니까 60% 정도의 수익률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IT만 하셨다면 연초 대비 수익률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익률이 모자라다면 IT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좀 보여드렸었는데 요거를 좀 보여드릴까요? 이제 바이오 이제 요거에서 이제 3중 바닥을 저희가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좀 저희가 봐야 된다. 지금 정고점을 지금 향해 가고 있거든요. 여기 가면은 그 앞에 2020년도 17, 18년도의 반도체 사이클처럼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좀 반도체 대비해서 부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두고 있고 개인들은 지금 곧버스를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제 느끼는 현업에서의 어떤 경기 부진, 뭐 이런 것들, 뭐 화학업체도 중소화학업체도 처음 IMF도 적자가 안 난 회사들이 적자가 났다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주가가 이게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중요합니다. 22년도에 혹시 23년 경기 부진이 먼저 반영되지 않았을까? 선반영. 그리고 지금 23년도에 주가가 오르는 거는 24년에 경기가 다시 리바운드를 한다는 거 가정해서 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6월 이후부터 좀 보셔야 되는 거는 6월 이후에는 내년도 띠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년 띠으로. 그래서 지금 내년 초에 출시한다는 애플의 비전 프로 이런 것들도 다시 또 하반기 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 반영이기 때문에.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 수요에 대한 확신이 안 들기 때문에 선 반영해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처음으로 의미 있게 지금 박스권을 계속 지금 선물을 유지하고 있는데 요걸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이제 대형주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대형주 오면 땡큐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염두를 해둬야 된다. 선물에서도 오랜만에 지금 박스권을 약간 뚫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외국인이 개미 털고 나면 상방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 코스닥은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에 샀다 팔았다.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밀어 팔진 않았기 때문에 지수의 급락은 없다. 이런 정도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와 이제 개인의 어떤 매수는 이제 개인 매도가 이제 요만큼 강하게 이제 매도하면서 삼성전자가 요만큼 강하게 반등했다는 점, 요점. 그래서 외국인 수급보다 개인 수급이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매크로를 좀 보면 이제 원달러 환율 빠진 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철강석이나 이런 것들 CRB 인덱스가 올렸는데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이제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BDI부터 이제 일단 오를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오른 거, 이제 이거에 오른 거의 로직은 일단 2023년 하반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중국이 부양책 쓸 거다. 그래서 뭐 지준율 인하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건데 이렇게 되면 경기 부양책 다시 또 시크레이커가 가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이 있는데 이거랑 IT랑 아이디어를 비교해 본다면 IT가 조금 더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중국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네. 다음 콘트 RSI 모델 보면 이제 다행인 점은 신고가 대비해서 코스닥이 이제 거의 근접했음에도 불구하고 RSI는 전주 대비해서는 좀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만큼의 어떤 여력이 좀 있다, 남아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RSI 차트상은 이제 코스닥이 조금 더 좋네요. 그래서 IT 코스닥이 좋으려나? 네, 이상 엄브렐라 리서치의 데니였습니다. 엄브렐라 리서치는 풀 유료 서비스로 이제 프라이빗 리서치를 지향하고 있고요. 네, 여태까지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브렐라 리서치 앱 구독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